그럼 지금부터 제3회 아시아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의 두 번째 세션인 MZ코 친환경 소비에 대해 이야기하다 세션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제3회 아시아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의 두 번째 세션 MZ코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입니다. 예, 이후로는 그냥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포럼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MZ코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MZ코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단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뭐 사용도 해봤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MZ코는 MZ세대라 그러죠. 요즘 그 20, 30대 세대를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MZ세대와 생태나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 그 두 단어를 결합한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 보전, 환경 보호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아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MZ 세대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MZ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환경 보호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MZ코들과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소비자이죠.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재의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환경 보전인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소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또 얼마나 소비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환경 보호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그린워싱 다 너무 우리말이 아닌데요.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안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린워싱은 녹색 세탁 또는 녹색 분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용과 달리 겉포장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걸 지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또 친환경 실천 이런 말들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진정한 그런 행위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MZ코를 지향하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진정한 어떤 친환경 소비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번 세션에 참가한 연사 세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노르웨이 출신 기후정의 운동가이자 유니세프 홍보대사이고요. 또 2018년에는 역대 최연소로 노르웨이 자원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는 in each other's words 11 conversations on climate, nature, human rights, politics and activis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해보면 각자의 세계에서 기후, 자연, 인권, 정치, 행동주의에 관한 11가지 대화라는 그런 책을 이미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함은 페넬로페 레아님입니다. 페넬로페 레아님이 본인이 직접 제가 아까 잠깐 읽어보니까 8살부터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또 하고 지금 MZ코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다음은 지금 그분은 이제 노르웨이에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고요.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은 해양 쓰레기 제거 단체인 디프다 대표인데요. 환경 분야와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빈수빈님입니다. 예.
빈수빈님께서 바다 당신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경험과 이야기를 본 세션을 통해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후위기 시대 MZ세대들의 슬기로운 생존법을 발제할 예정인데요. 부산 국제환경영화제에서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연사로도 참여한 경험이 있고요. 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환경공단 PD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2023 카프 제주 우리는 탄소 중립을 위해 이렇게 실천합니다. 라는 He is also the 행사의 토크 패널로도 he was also the panel of the talk show of the 2030 carbon-free Jeju Island. The last speaker is the Kim Han-gyu, the CEO of Eco Team. Talk about the opportunity for startups later. 박한규. I'm sorry, my name is Park Han-gyu. 어머 세상에 저는 여기 적어주신 대로 했더니 I'm sorry, I pronounced the long names of the speakers. The second speaker is 변수빈, not Bin, 변수빈, and the third speaker is Kim Han-gyu, Park Han-gyu, I'm sorry. And so I'd like to invite the first speaker, Penelope Lear.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She says hi before, but we can see her on the screen. She's been working actively for environment from 8 years, since 8 years old, and she's also working as an UNICEF ambassador. 페넬로페 레아님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Penelope 네, Lear?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roduction. 소개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Penelope. As you 저는 just heard, 페넬로페 레아, I'm a climate justice activist from Norway. 저는 기후 정의 I started 운동가입니다. climate 노르웨이 activism when I was 8. 기후입니다. 제가 8살 때 It's been 11 기후 활동을 years now.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I started because I was, 제가 되고 and 있습니다. I still am, 제가 이런 sick 기후 and 활동을 tired of 시작한 violence 것은 and 폭력, inequalities. And the fight for 불평등에 climate justice, 지쳤었기 때문이고 fight for 여전히 climate 그걸 action 지쳐하고 is the 있습니다. fight against these 기후 very 정의를 위한 forces. 싸움, 이러한 It 기후 is the 운동을 fight 위한 for 싸움은 바로 everything I 이러한 love, 것들과의 everything I 싸움입니다. hold dear, 제가 소중히 the people I 여기는 love, 모든 것, 내가 nature, 사랑하는 사람들, and life 자연, itself. 삶, 그리고 그 I started 평화를 working in my 위한 own home country, 싸움입니다. Norway. 제 모국인 But the 노르웨이에서 last 5 or 시작을 6 years I've 했는데요. been 지난 한 5, working just as much 6년 internationally 동안은 as well. 국제적으로도 일을 해오고 Still, 있습니다. 그래도 I would like to start by mentioning some background on the conversation around climate and nature in my home country, 기후운동과 Norway, 관련된 to give you an 모국인 idea of how it 노르웨이에서 is to be 일어나고 a 있는 climate 것 activist here. 그리고 기후와 자연에 대한 배경을 believe I can 말씀드리면서 safely say 시작하고 that 싶습니다. the debate around the climate and nature changes 기후와 자연에 is the most 대한 heated 논의는 and polarized debate 노르웨이에서도 that there 가장 is in Norway. 치열하고 양극화된 Norway is 논의라고 a 할 수 small 있을 country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작은 with 5.5 나라입니다. million 인구가 In 1969, 550만입니다. we found oil and gas in the North Sea. 1969년 And 북해에서 since then, 석유와 we've 가스를 built our whole 발견했고 economy 그 이후로 on oil and gas 우리 production and 노르웨이의 exportation. 경제는 이러한 석유와 가스 Just 생산, months ago, 수출을 기반으로 19 이루어지고 new 있습니다. oil licenses 몇 were 달 approved by our 전만 해도 government. 19개 새로운 석유 허가증이 There is 우리 currently 정부에서 승인이 no political 되었습니다. party 지금 that 현재 stands a chance 노르웨이 of forming a 정부 government that wants to 정당에서는 stop giving 정부 new oil 구성의 변화를 licenses 지지하거나 and move away 새로운 from 석유 the fossil 허가증을 주는 것을 dependence of 중단하고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정당이 33 없는 years, 상황입니다. Norway has only 33년 동안 노르웨이는 by 온실가스 4.7%. 지원을 4.7% 정도밖에 줄이지 We 못했습니다. are one of the countries in the 그래서 EU 우리는 that the most 유럽에서도 coronavirus. 가장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4명 중 1명이 그런 인간의 행동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EU 재정을 받은 지원을 받은 조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할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책도 있고 수단 그리고 안보, 평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간,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도 있습니다. 누르에서 현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싸워서 얻은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8시간 근무제, 주말, 여성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걸 갖고 생활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그들이 이런 많은 걸 해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사실 이중잣대입니다. 실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기후 위기는 아둔과 인간의 위협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란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정말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It is clear 기꺼이 that the climate and 보고자 nature changes. 한다면 기후와 Loss of natural 자연은 life 변하고 is a threat 있고 to 이런 every 자연에서의 single one 생명의 상실은 of the children and 모든 newborns. 어린이들과 And 인간 even 한 the 명 한 children's 명의 diet, 권리에 위협이 된다는 makes them 것이 impossible to 명백하기 reach for 때문입니다. nations and millions 그들을 of 위협을 people 하는 today.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가들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와 자연의 변화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모든 위기와 도전의 증폭기입니다. 기후와 자연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세계의 안보 상황, 경제, 빈곤, 권력 남용, 불평등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자신,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적인 상황, 민주주의의 상황, 그리고 또 모든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좀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후와 자연의 위기는 그렇게 서로 연결된 위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후와 자연의 위기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유투쟁과 발전에 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모국에서, 제 노르웨이에만이 꼭 그럴 건 아닐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논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그 재정 장관이 몇 주 전에 말을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장관님이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장관님은 이러한 전달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이 전쟁 시 안전한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석유와 가스 분야가 기후 위기의 동인이라는 것들을 이런 재무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ccording to the Red Cross, 적십자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기후에 가장 많이 노출된 25개 중 14개국이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되고 있고 이런 우연의 결과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안정한 사회는 갈등, 폭력,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독재 정치에 취약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기후 위기와 위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세계 각 지역에 지연되고 불충분한 조치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오늘날의 갈등에 직면하고 세계적인 협력, 평화회담,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외교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걸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재무장관이 우리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이러한 사실도 분명히 말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전달하는 것이 정말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사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해서 수십 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5도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궤도에 오를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중 많은 것은 연설의 자유고 연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에 있는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든지 그들이 많은 그런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를 70년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많은 실패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후운동가로서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기대를 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이나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의 계속되는 꿈과 희망은 회복력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회복력을 믿습니다. 종종 무력감과 압도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항상 어떤 발전, 진보를 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가을 UN 아동위원회에서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코멘트를 발표를 했을 때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진전이 있었고 실로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당국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행동할 의무가 있고 또한 기업 및 기타 행위자 같은 이러한 제3자가 그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지키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어린이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싸우고 연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에만 그러한 힘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이런 변화는 대중들의 엄청난 압력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압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 모습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운동의 일부가 되는 이런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 중 어떤 것이 결국 변화를 이끌어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것이 다른 사람도 함께 그러한 싸움에 동참하도록 이끌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행동의 가능성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활동적인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노르웨이에 그렇게 기후 부정론자가 많은지 정말 오늘 처음 알았네요. 4명 중에 1명이 기후 위기를 부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까 10명 중에 4명이었나요? 하여튼 EU는 특히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 위기에 민감한 국가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자 또 가스를 생산하는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의 경제가 굉장히 화석연료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정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페넬로페 레아님이 열심히 이렇게 기후변화와 인권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게 굉장히 그 관심을 줬던 건 기후 위기가 어떻게 세계 평화와 연결돼 있고 인권의 문제와 연결돼 있는가, 그리고 아동들의 권리와 연결돼 있는가. 사실 유엔에서 아동 권리에 대해서 기후 변화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 포럼이 열려서 제가 가서 기조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는 기후위기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금 헌법소원이 5건 제기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페넬로페 레아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리고 제가 또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희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울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회복력 있는 행동주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너무 울림이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변수빈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바다, 당신,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인데요. 예, 그러면 보니까 봉급잉 프로젝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여하튼 지금 보니까 디프다라는 말도 그렇고요.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 말부터 해양쓰레기 수거단체 디프다 제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일반 시민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처음 쓰레기를 줍게 된 것도 바다를 가게 되면서 프리다이빙을 하고 어떤 바다 스포츠를 하게 되면서 바다를 자주 가게 됐고, 거기서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고 왜 쓰레기가 바다에 있지? 라는 생각에 내가 노는 이 바다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쓰레기를 주워 나온 게 이 활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바다를 자주 가게 되다 보니까 제주도는 사실 굉장히 깨끗한 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본 실제로 바다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우리가 이제 제주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푸르른 바다를 많이 광고하고 보여주는데, 실제로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바다는 쓰레기가 있는 바다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제 6년 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보통 10회, 횟수로 따지면 이틀에 한 번꼴로 한 1년에 160회에서 165회 정도 바다에 가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데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매번 나오고 있고, 제가 한 번도 쓰레기를 다 주워서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매일, 매시간, 매초 쓰레기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친구들이랑 이거는 우리끼리 해결을 할 수 없겠는데 이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디프다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고요. 단체를 만들게 됐고, 이 디프다라는 이름은 고래별자리에 가장 빛나는 별의 이름이 디프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활동을 하니까 고래별자리에서 이름을 따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 디프다라는 별이 고래별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데 중심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빛나는 별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디프다라고 지었고, 저희 활동은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이용해서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다 밖에 해안에 밀려오는 쓰레기도 많아서 두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봉극잉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어로 줍다가 봉그다예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이 활동을 시작했을 땐 이 해양 쓰레기가 제주도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이제 무지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더 많이 알고 이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주어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플로깅이랑 합쳐서 봉그깅이라고 지었고, 저희는 이 활동이 조금 문화가 돼서 해양 쓰레기를 좀 더 알리는 활동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말부터 계속 꾸준하게 봉극잉 활동, 바다에 가는 봉극잉 바당, 그리고 해변에 쓰레기 줍는 봉극잉 해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바닷속에 그리고 바다 밖에 의료 폐기물이나 농약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해성, 바다에 유해를 가하는 그런 쓰레기들을 조사하는 작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제 클럽이 있는데 클럽에 한 30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 이제 꾸준히 저희 매월 하는 활동에도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 활동이 조금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사실 쓰레기 줍는 활동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고 나면 땀도 많이 흘리고 진짜 막 헉헉 이렇게 되고 사실 쓰레기 줍는 뿌듯하기도 하지만 다 줍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좀 좌절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이 조금 재미있고 너무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졌고 또 다른 이 활동을 해보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고는 좀 재밌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요가나 아니면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줍는 마대를 현수막을 재사용해가지고 한다던가 그 재사용 마대를 일반 시민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보고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 기관들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 공부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리다이빙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다이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바다가 변하는 모습들,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양 쓰레기를 바닷속에서 주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린 다이버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환경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학교 그리고 기관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본 목도한 그런 해양 쓰레기 문제들 그리고 이 해양 쓰레기가 사실 염분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대로 이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몇 없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염분 처리 시설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배출해내는 일반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들과 돈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이 필요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해양 교육을 통해서 환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 그리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야 해양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데서 오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보다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쓰레기에 대한 활동들이 단순히 뭐 친환경 활동 뭐 아니면은 환경 보호 이렇게 거창하게 보지 않고 내가 그냥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정말 저는 사실 이 활동을 3년간 일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운동 삼아 1시간 가고 퇴근하고 또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병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 내가 운동을 하듯이 이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활동이 어렵지 않고 내 일상 속에서 진짜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주 명예도민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제가 기꺼이 와서 이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근데 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CO2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줄여서 CO2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데 혹시 이제
변수민님께서는 아까 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이걸 또 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채식을 한다거나 좀 더 에너지를 아껴 쓴다거나 이러면 저랑 같이 말을 한다거나 뭐 저 앞에서 자유롭게 행동한다거나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요새 수업도 그렇고 이렇게 해보면 친환경 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반감을 사게 되기도 하고 마찰과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걸 극복하고 더 내 편을 만들거나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죠. 예. 저는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초반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감이 세게 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도 계속 제로 웨이스트 하려고 신청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제 주변 사람들도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네, 옆에서 쓰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고 제가 계속 실천하면 너는 왜 자꾸 그거를 해?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그때 막 얘기해줘요. 그래서 너 당장 하지 않아도 돼. 너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부터만 실천을 해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다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사실 그게 환경 씨앗이 돼서 피어나잖아요. 우리 다 알듯이.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실천하다 보면 그런 어떤 스스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8월 말쯤에 유키즈 온더 블록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기를 아껴 쓰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유재석 씨도 그렇고 조세호 씨도 그렇고 여기는 불 다 꺼, 카메라 너무 많아, 다 꺼 이러는데 세상의 모든 게 모 아니면 도가 아니거든요. 모와 도 사이에는 객을 유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괜히 너무 막 이렇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후에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세 번째 발표자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한규 대표님이신데요. 이 발표 제목이 되게 특이했어요. 청년들의 환경 창업의 길 지키로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한규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박한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도 계시고 큰 자리에 저는 제 얘기만 하러 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발표 내용을 제 이야기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는 원래 창업을 하기 전에는 그냥 정말 일반 넥타이 메고 회사 다니는 정말 일반 회사원이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원이었었는데 다만 저는 캠핑을 엄청 좋아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백패킹이라는 가방 안에 텐트와 먹을 거와 뭐 모든 거를 다 가방 하나만 해결하는 백패킹을 다니던 사람이었었는데 SNS나 그런 방송에 백패킹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 유명해지면서 이제 점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캠핑이었었는데 그 공간이 쓰레기를 뒤덮이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사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온라인 스토어 투잡이라는 게 엄청난 이슈였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엄청나게 해결하기보다는 어차피 버릴 사람은 버리니 버리더라도 조금 이로운 제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품을 투잡으로 내가 회사 몰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물건 제품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팔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창업을 하고 제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다른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지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문제가 먼저이더라고요. 기업이 생존해야 환경을 지킬 텐데 일단 기업조차 생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있냐 많은 문제를 이게 인터뷰하면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마케팅 중에서도 영상 분야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느 비용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또 이게 한번 만들고 나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끝날 것도 아니고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그런 이슈가 있으면 언론이든 매체든 어디에서 다 이슈가 되겠지만 그 이슈가 또 끝나면 또 사라지고, 그런 전국적인 그런 게 없다는 영상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저의 문제를 또 보면요, 사실 다른 제품을 제가 사와서 파는 것이지 제가 제품을 잘 만들지도 못했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퇴사하고 나니까 제가 잘 팔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월급 받으면서 투잡을 하는 건 괜찮았었는데 이걸 본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대표님들과 수많은 대표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 또 수비님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게 됐고요. 제품이나 뭐 우리 서비스나 앱 같은 그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닌,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고 왜 이런 서비스나 이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는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이미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기후 우울증을 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 이제 환경에 좀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이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면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환경을 지키는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실천 하나하나는 이런 방법이 수만 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결국엔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ECO라는 환경이라는 메아리보다는 같은 동의어인 ECHO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아리를 울리는 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에코팀 로고인데요. 이렇게 활동을 한 지가 벌써 이제 3년 정도 돼가는데, 다행히도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같이 저와 함께 해주고 있어요. 이 수많은 기업들과 같이 컨텐츠를 만들고 환경 이슈를 다루고 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소비자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수비님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소비자였습니다. 다 MZ 세대였고요. 다 대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창업하시는 분들, 환경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환경 창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같이 섞여서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대표를 이번 생에 처음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외롭습니다. 세금도 제가 내야 되는데 어디 가선 대표라고 하지만 저 사무실 청소도 제가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제가 해야 되고 되게 외로운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구는 지키는데 외로운 대표들을 모아보면 어떨까 해서 지키로드라는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환경 창업이나 활동가 분들, 뭐 이런 분들의 대표분들만, 직원도 안 되고 뭐 친구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오직 대표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혼자서 환경 활동을 할 수 없던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데를 같이 나가면서 지키로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환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게 궁극적인 사실 오늘 발표의 목적이긴 했었는데요. 저는 콘텐츠로 환경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분리수거 같은 거 사실 우리 꼭 해야지, 우리 이거 분리수거 해야 돈을 벌지라고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뭐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런 게 당연시 되는 문화를 만드는 거를 콘텐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또 환경 창업하신 다른 대표님들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저는 콘텐츠로 환경을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기업가가 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다른 청년분들은 어떤 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다녔던 직장은 그만두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반응은 어떠세요? 사실 처음에 제가 그만뒀을 땐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일단 창업부터 해놓고 말씀드려서. 아, 예, 예. 제가 이런 일을 해보니까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외롭다 그랬는데 그 외로움을 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가족들의 성원 또 친구들의 지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키로드가 그런 뜻인 줄 몰랐는데 엄청나게 의미심장하네요. 정말 외로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환경운동을 20년 이상 관여하다 보니까 환경운동이 너무 막 이렇게 대의에 막 충실하고 너무 경건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안 하게 되면 막 죄책감 느끼고 그래서 오히려 외면하게 되고 재미와 감동, 웃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뭔가 즐거웠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람들을 좀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지키로드는 지구는 지키는데 외로운 대표들이라는 게 타이틀이 시작된 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데 원래는 저희끼리 뭔가 이런 행사를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끼리도 등산 다니고 저희도 MZ세대거든요. 예. 저희끼리 등산도 다니고 플로깅도 다니고 우리끼리 뭔가 활동을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사업적으로 변질이 돼서 대외적으로는 사실 지구를 지키는 길을 동행하다 이걸로 이제 조금 공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외로운 대표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얼마 전에 또 EBS에서 뭐 의기투합 이런 걸 해서 그 의료 폐기물 문제를 다루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환경 지킴이 활동이 직업으로 연결된 그런 사례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디프다라든지 뭐 봉거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실천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결국 첫머리에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아까 그 보니까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쓰레기가 발생된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또 본인이 캠핑 가는 걸 좋아했는데 쓰레기로 뒤덮인 그런 걸 보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사실 소비 활동이죠. 물론 생산 활동에서도 폐기물이 당연히 나오고요.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특히 우리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또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 해에 만들어지는 옷이 1,000억 벌이래요. 1,000억 벌. 세상 인구는 80억 명인데 1,000억 벌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30% 조금 넘는 것만 실제로 우리가 입고 73% 정도가 폐기물, 재고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만들어내지 않는 것,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그 깨달음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발생한 걸 우리가 수거하고 처리하고 이런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라면 어떻게 소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와 환경 보호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아까 첫머리에 제가 던졌던 말씀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입니다.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도 너무 많이 소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태 발자국을 지표면에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나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연사분들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정말 슬기로운 소비 생활인지 또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식의 소비를 좀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환경보호란 무엇이고 이런 활동들이 소비와는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영 리더들이 와 계시니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꼈던 건 굉장히 이 젊은 분들은 혁신적이다. 아까 디프다도 그렇고 봉거깅도 그렇고 뭐 지키로드도 그렇고 에코도 그냥 우리는 ECO를 주로 생각하는데 에코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짓기조차도 MZ세대는 정말 기발하고 또 경쾌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쉽게 전달하고 울림을 주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예전에 소비 요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을 하면서 줄이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경각심을 먼저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집에 내가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뭘 소유하고 뭐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 물건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가 소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 내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리스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보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물건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10번 물어봐요. 저는 스스로에게 너 이거 정말 필요해? 이렇게 10번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10번 동안 들어가서 보는 거죠. 예. 그럼 가격이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러면 또 올랐네 이러면서 좀 또 마음이 수그러들거든요. 그리고 그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전 그 다음에 당근을 검색을 해요. 예, 그래서 중고 물품을 먼저 찾아보고 그 중고 물품을 찾았는데도 찾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계속 기다려요. 그 당근을. 근데도 없으면 새 물건을 살까 고민을 해요. 그때 또 한 번 더. 근데 그 새 물건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사실 사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이 옷 하나를 사는데 뭐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새 옷을 사는데 저는 이 3만 원이 이 옷값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입지 않고 버렸을 때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3만 원보다 저는 더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3만 원에 플러스 3만 원 혹은 5만 원을 덧붙이는 건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옷에 8만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보통은 아니라는 거에 조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특히나 저는 배달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잘 안 먹고 저희 집에서 편의점을 가려면 제일 가까운 곳이 30분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환경 자체가 소비를 조금 덜 할 수 있는 되게 용이한 장소에서 살고 있어서 이런 소비를 덜 하는 게 좀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가면 정말 걸어 다니면 너무 사라고 하는 광고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래서 진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면 결국엔 답은 아니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에게. 예.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소비를 너무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생산자들은 어떻게 되나? 사실 이번에 정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걸 그냥 철회했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또 예를 들면 뭐 일회용컵 생산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 생산자들이 자연에 해를 덜 끼치고 부담을 덜 주는 걸 생산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좀 현명하게 나서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박한규님 의견을 네. 좀 들어볼까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창업을 하기 전까지 정말 너무나도 똑같은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던 거기도 하고 알아도 사실 실천할 사람은 이미 실천하고 있고 안 할 사람은 어차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행사에도 있는 플라스틱 저런 통들도 우리 안 써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식 하나만 있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기회가 되면 텀블러를 쓸 수 있겠지. 이 정도 인식만 있어도 저는 저의 에코팀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저는 사실 컨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저희 나라가 기후위기에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인지한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강남에 잠겨서 그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있던 유명해진 남자분 사진이 한 번 있거든요. 그분 사진이 밈처럼 너무 웃겼지만
그게 사실 이제 기후 위기까지 사람들이 인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컨텐츠의 힘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인식시키는 거, 소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인식만 하는 걸로만 저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까 그 발표에서 문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고, 사실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게 문화거든요. 문화가 되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의 규범이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가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이미 텀블러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는 왜 이 사람들은 물통을 들고 다니지? 근데 그게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변화될 필요가 있는 어떤 행위들이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정한 어떤 시기를 지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규범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도 여기에 종이컵을 꽂아주진 않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이컵을 꽂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에 갈 때마다 이 종이컵을 꽂아놓은 종이컵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해서 모은 컵이 수천 개는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서 이 페트병에 있는 물을 어쩔 수 없이 사야 될 때 컵까지 사서 마시는 경우는 없죠. 왜 컵으로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직접 마셔도 되는데 또 컵으로 마시고 두고 간 물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마시느냐? 컵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입이 안 닿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버립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서 이런 물을 나눠주면 저는 먹고 마시는 건 항상 가져가거든요. 끝까지 마시든지 화초를 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하수구에 버립니다. 개수대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찾아보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이 청중들께서 많이 와 계신데요. 혹시 또 우리 지금 함께, 그리고 제가 요새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화폐 투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투표 그러면 정치적인 투표만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투표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대표자를 누구를 뽑을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화폐 투표, 다르게 경제 투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느냐, 어디에 내 돈을 쓰느냐, 그게 그 물건의 투자, 그러니까 투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기업인들이 더 좋은 제품, 소비자 선택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지 투표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는 화폐 투표를 잘하는 소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도 우리 레아님이 함께 계신지 모르겠네요. 레아님께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이 소비와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I totally agree with the perspectives that have been presented on stage already. 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저도 인감을 합니다. 덜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재평가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살 수 있는 환경,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환복과 성공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적응하는 것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것, 그 권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그런 환경 친화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항상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7%의 그런 온실가스가 이런 과소비 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것이 저희가 그런 경제 투표를, 화폐 투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가 우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소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고, 우리에게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업
인들이 또 회사나 공장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청중으로 또 와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질문이나 또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여기 앞에 분. 혹시 마이크 좀, 예,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장애져가지고요. 강동건이고 근데 환경이 파괴되니까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니까 쓰레기들이 관광 손님들 오면은 쓰레기들을 버리잖아요 바다에. 그걸 주워야 되잖아요. 갖고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놔야 되는데 그걸 예절을 안 지키니까 환경이 파괴되죠. 중국 어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구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뭐 아까 해양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육상기인 그 해양 쓰레기도 많지만 사실 어업에서 발생하는 폐그물이라든지 폐어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제 부표 같은 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어구 실명제라는 걸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제 학생이 사실 지금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하와이에 계신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하와이에서 어구가 발견이 됐는데 플라스틱 어구가 그게 거기에 한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버려진 어구가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하와이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저는 지금 통영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기도 한데 그게 통영 앞바다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중국, 일본, 뭐 대만 이런 앞바다에 한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그까지 태풍을 타고 또 해양을 따라서 그렇게 조류를 따라서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해양에 이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또 의견이나 저기 한 분. Good day. Thanks for the presentations. I wanted to ask a question from Penelope Lea. Sorry for mispronouncing your name. It's okay. I just wonder. I heard about the your speech with the screen painting.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들리지 Just curious 않습니다. about that. What was the most inspiring thing that made you start a war agains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at did you? Because there is no translation now because your mic is not connected with the interpreter, translator. So can you say again your question? 마이크가 I'm asking 통역부상 형태. from 예. Miss Penelope Lee. Did you understand the question, or should I repeat it? So you asked what is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or 그럼 환경 오염의 아, 주요 no. 원인이 I'm 뭔지를 just 물어보신 curious. 건가요? What was the 아닙니다. most 가장 inspiring thing 영감을 that 주는 made you 것, start a war 이러한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 오염에 대한 전쟁을 야, 시작한 그러한 어떤 게 투쟁을 이런 시작한 계기가 환경운동을 무엇입니다? 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그런 요인이었는지 아마 그걸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은 안 들리는데, can you say, Leah, Miss Leah? Particular scene that made me want to act, that made me want to start working. It was 제가 many.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t was 많은 meeting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people that are now are able to call my friends who were directly 친구라고 affected by the 하는 climate crisis, by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을 봤을 때 pollution. 환경 And from all 오염의 over the 직접적인 world, from 영향을 parts of the world 받는 that, 사람들, are more 전 affected 세계적으로 than 그런 mine. 사람들과 It 얘기를 was 하게 because when 됐었습니다. I was younger, I 제가 더 experienced, 어렸을 violence 때는 in close relations, and this 실제 made my urge 폭력과 to speak 관련된 up about 그런 inequalities. 경험이 있었는데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연결을 시키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자연과 연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것도 엄청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저희 그런 자연에 저를 항상 많이 데리고 가는데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갔을 때마다 그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자연, 친구 이런 모든 것들이 위험에 처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런 종합적인 경험들이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환경 오염을 인식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좀 지치다라고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합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예, 가끔 좀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하는데 그렇다고 제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제 기관이 있는데요. 이코 에이전시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서 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내 국제적으로 그런 공동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 또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은 환경 운동을 하다가 좌절을 느끼거나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울감을 느끼기도 아까 외롭다는 그런 표현도 나왔는데 지금 플로어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본인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응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함께 연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또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예. 스피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4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리아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if there are any benefits or government support that you get as climate 하면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받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면 리아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부 지원 중에 어떤 게 가장 탐나는지 듣고 싶습니다. Is there some support from your government for your activity?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있습니까? Could someone please repeat the question in English? The interpretation didn't work. She is wondering, is there whether you've got some support from your government? Is there some support from your government? Or if there is, what kind of support is most important or worthful? In Norway, we actually some of the environmental 노르웨이에서는 organizations 몇몇 환경 단체를 있는데요. 청소년 그런 것들이 정제적인 지원을 받긴 합니다. 규율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규제원 없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 실제 계속해서 우리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유일한 이유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우리 기관에 함께하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고
있다라는 것이 또 도움이 되고 있다. 그게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인 그런 게 되고 또 사회에서 받는 것,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역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많은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서 정신적인 지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 주제라고 하는 면에서도 역시 많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는 하는데 아까 발표 연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워낙 그 화석연료 의존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고 넉넉하게 지원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도 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는 모르겠어요. 아까 기후 부정론자들이 노르웨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구의 2배가 넘는 환경단체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시민단체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해주고 개입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활동인데 정권에 따라서 그 지원이 달라지는 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지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영 리더분들은 몇 개의 단체를 후원하고 계신가요? 몇 개의 단체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고 아까 우리 변 선생님처럼 자신의 시간을 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활동들을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있고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후원을 해서 생계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아마 우리가 약속된 그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영 리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굉장히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그런 기후위기라는 건 사실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기후위기의 강도나 빈도보다는 여기 계신 젊은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더 빈번하게 이상기후를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UNEP, UN 환경계획과 WMO, 세계 기상기구가 우리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기후행동이라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아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나왔는데 제가 그 순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활 속에서 기후 친화적인 소비, 예를 들면 뭐 손수건 쓰기, 텀블러 쓰기, 대중교통 타기 뭐 이런 거 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1순위는 뭔지 아십니까? 아까 레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소리 내기입니다. 정치적인 압박 가하기. 그게 1번과 2번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표를 가지고 월급 받고 행동하는 우리의 정치 대표자들이 시민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청년들이 본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직업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분야에 더 많은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위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험의 측면만 보고 좌절하고 우울해할 게 아니라 기회의 측면을 보고 그 기회를 더 크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생계가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울함과 좌절감 이런 거 떨쳐버리시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정말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세 분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